피파 월드컵 공식 인스타그램은 24일 한국 시간 세계 곳곳과 모든 세대는 그들만의 아이돌, 우상을 갖고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국컷으로 분할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선수들의 모습이 담겼다. 유럽의 아이돌로는 데이비드 베컴, 44, 잉글랜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34, 포르투갈, 지네딘 지단, 47, 프랑스가 이름을 올렸다. 호나우두, 43, 브라질, 리오넬 메시, 32, 아르헨티나, 치차리토, 31, 멕시코, 다 남미를 대표하는 선수로 뽑혔으며 디디에 드로그바, 41, 코트디부아른, 사무엘 에투, 38, 카메룬, 가, 아프리카의 상징적인 선수로 포함됐다.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박지성이 유일했다. 선정 자격은 충분하다. 박지성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민국 A 대표팀으로 총 100경기에 출전했다. 2002, 2006, 2010 월드컵에 걸쳐 3골을 터뜨린 활약은 대한민국의 축구 아이돌로 자리매김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피파 월드컵 공식 인스타그램은 누가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에게 알려줘라며 포스팅을 마무리했다. 이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스티븐 제라드, 39, 잉글랜드, 티에리 앙리, 42, 프랑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폭발적인 득점 행진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후보로 부상한 손흥민. 최근 손흥민이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을 뛰어넘었는지를 놓고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6살의 나이에 유럽 무대 통산 100골 고지를 넘어섰고 박지성도 해내지 못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이미 두 차례나 수상했을 정도로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 중인 손흥민과 박지성의 비교. 축구팬으로서 행복한 주제이면서도 한편으론 불편한 주제다.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달라 어느 선수가 더 뛰어난 선수인지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축구 전문가들의 생각은 아직은 박지성, 그러나 손흥민이 넘어설 가능성 충분. 전 현직 축구 전문가 10명에게 지금 시점에서 두 선수 중 누구를 더 높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결과를 말하자면 박지성이 손흥민에게 조금 앞섰다. 5명이 박지성에게, 3명이 손흥민에게 조심스레 표를 던졌다. 그러나 손흥민이 미래의 박지성을 넘어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2명은 두 선수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며 기권했다. 박지성을 선택한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는 버거슨, 히딩크 감독이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전술 수행 능력과 소속팀에 대한 공헌도. 두 번째는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이뤄낸 화려한 커리어다.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4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등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네덜란드 리그 우승 2회과 리그컵 등을 포함하면 유럽 무대에서 17차례나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당시 맨유는 호날두와 르니 등이 포진한 세계 최고의 팀이었던 만큼 박지성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등 큰 경기에서 중용된 박지성의 기여도를 깎아내리는 것은 지나친 비판이다.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은 더 눈부셨다. 2002년 월드컵 4강과 2010년 월드컵 16강. 신화를 이끈 주역 중 한 명인 박지성. 국가대표로 기록한 13골 중 3골을 월드컵에서 터뜨릴 정도로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손흥민 개인 성적 압도적 향후 커리어 기대. 손흥민에게 표를 던진 전문가들은 폭발적인 득점력과 해결사 능력을 이유로 들었다. 두 선수의 포지션은 각각 윙포워드, 손흥민과 측면, 미드필더, 박지성으로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그러나 손흥민의 생산력이 박지성에 비교해 압도적인 것은 분명하다. 26살인 손흥민은 유럽 무대에 328경기에 나서 106골 45도움을 기록 중이다. 90분당 공격 포인트는 0.64로 0.34인 박지성 344경기 46골 46도움의 약 2배 정도다. 두 선수가 모두 활약한 잉글랜드 무대에서의 기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손흥민은 163경기에서 57골 31도움, 90분당 공격 포인트 0.82를 기록 중이다. 반면 박지성은 229경기에 나서 28골 33도움으로 90분당 공격 포인트 0.38을 기록했다. 다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우승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우승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 아쉬운 점이 됐다. 그러나 올 시즌 소속팀 토트넘 리그 2위 이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고 개인 통산 3번째 이달의 선수상 수상도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경력이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전체 경력에선 박지성, 미래 잠재력에서는 손흥민을 꼽았다. 손흥민이 지금 같은 활약을 계속하고 우승컵까지 들어 올린다면 박지성을 넘어설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 축구의 전설과 비교될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이제 막 전성기에 돌입한 그가 10년 뒤였던 위치까지 올라설지 기대된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손흥민, 토트넘의 활약을 소개하며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라며 극찬했다.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박지성도 언급했다. BBC는 16일 한국 시간 뉴스라운드 코너에서 최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독일과의 2018 물결표 사인 2019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한 차전에서 결승골을 넣는 등 4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며 펄펄 날고 있는 손흥민을 집중 조명했다. BBC는 이 기사에서 해리 케인과 델리 알리가 장기 부상으로 빠졌을 때 전문가와 팬들은 토트넘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때 손흥민이 나타났다고 적었다. 손흥민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올해의 선수상 후보로 꼽기도 했다. BBC의 호평 그대로 손흥민은 이번 시즌 맹활약 중이다. 리그와 각종 컵 대회를 포함해 벌써 16골을 기록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지난달 아시안컵 등 국가대표 차출로 경기에 빠진 적이 많았지만 존재감은 절대 부족하지 않았다. BBC는 손흥민을 다른 아시아 선수들과도 비교했다. 손흥민에 앞서 유럽 무대에서 성공한 아시아 선수들이 여럿
있지만 누구도 손흥민의 레벨은 아니었다며 메뉴에서 뛴 박지성이 매우 큰 인기를 누렸지만 손흥민처럼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근접했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칭찬도 있었다. BBC는 그는 화려하게 치장하는 선수가 아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 팀 플레이어다. 최근 도르트문트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뒤에도 본인 대신 동료 얀 베르통원을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골을 넣은 13경기에서 토트넘은 패하지 않았다. 최근 12경기에서는 11골을 몰아치고 있다. 경기 대부분을 케인의 뒤에서 왼쪽 윙어로 뛰며 스트라이커로 뛴 적이 거의 없다. 심지어 대표팀 차출로 빠지는 경기도 많았다며 출전 시간 대비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BBC는 또 많은 팬들이 손흥민의 미소를 사랑한다. 티에리 앙리 해설위원이 너는 왜 항상 웃고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항상 미소를 보인다며 항상 웃고 있는 손흥민은 동료와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했다. 손흥민이 선수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 아버지 손흥정 씨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BBC는 손흥민에게는 축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 축구 학교를 운영하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역시 선수였다며 손흥정은 매일 6시간 동안 아들이 기술을 익히도록 도왔다. 독일 함부르크 시절 독일로 건너가 연습장 건너편 호텔에 머물면서 손흥민을 도왔다고 밝혔다. 박지성과 손흥민의 사이에 누가 더 좋은가?